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까지 전시작전권 환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폐기하려고 위안부 협정을 파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점은요, 위안부 위하는 척하고 민족주의 이야기하는 척하고 친일 청산 이야기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은 핵심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파기시켜서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이 구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이 한국 내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 거의 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요, 문재인 후보 무조건 재개하겠다,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 즉 20배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 한 1,000억 정도 줬는데 20배 늘리면 1년에 한 2조쯤 주겠다. 김정은 정권은 내가 미겨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전제로 핵과 미사일 폐기해라라고 한다면 말이라도 되겠지만은 억지로라도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라라는 전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부분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개성공단의 문을 닫게 한 원인은 없어지지가 않고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문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남 사건을 보면서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강경 대응을 하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뒤에서 사주한 범죄자들을 다 보내라 하니까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그 1년 전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 5월경입니까? 당시에 김양근이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개성공단을 북한에 문을 닫고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 통행을 금지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때도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서 그랬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 아산 근로자를 136일이나 억류를 했습니다. 그때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성격 자체가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업으로 도대체 북한과는 이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북한이 연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준 돈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에 다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를 보고 우리가 나서서 대북 제재를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직접 북한에 현금을 달러로 주고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안 닫았으면 미국과 유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 보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요구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정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개성공단이 DJ와 노무현의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걸 상징으로, 평화,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성공단이 있어야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된다. 긴장 완화는 개뿔, 거기서 돈 받아서 핵과 미사일만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들은요
내 구조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식의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놈의 당에 있다가 도저히 이런 대목에서 동의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만든 이래 10년 동안 북한은 차곡차곡 현금을 챙기면서 경협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들 통계가 돈 챙겨서 전쟁의 상징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안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돈줄, 외화 유입을 막아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개성공단이 그 돈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돈줄이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속 깊은 곳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기 직전에 겨우 닫은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비공식으로 이거 문 안 닫을래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작권을 이걸 환수해야 된다라고 야당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거의 전원이 동조하고 있고 여당 후보도 남경필 같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이 한국군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평작권이고 전시에만 한미연합사에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양을 하겠어요? 전쟁 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모두가 압니다. 국방부에 한국의 군인 상층부에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북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있어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방비 쓴 거는 다 어디 갔냐는 거는 나중에 따로 물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막으려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에 대한 통솔 권한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안 죽는 방법이 있다면 악마한테라도 영혼을 팔아야 될 입장인데 그때 미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하고 같이 싸우도록 한마디로 그들에게 작전 통제권을 주고 있는 부분을 미국이 이걸 안 받겠다고 그때 준 부분은요. 전쟁 나면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이 기분 나쁘니까요. 이거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노 정권은 이거에 무슨 민족적인 자부시민이 예? 민족 정체성인을 갖다 들미기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끼인 약한 나라가 한마디로 전쟁하는 데만 이력이 난 북한은 군사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끼어있는 한마디로 이 허리멍텅한 대한민국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으면 미국의 전시작전권이라도 줘서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막아야 될 건데 여기에 자주국방 운운하면서 달라?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주국방요? 방사청 만들어서 그래 자주국방 하니까 도둑질만 더 먹었지 뭐가 남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전작권을 2007년에 마무리 지어서 한국에 받기로 했다가 2012년까지 이제 받기로 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안 받기로 좀 사정을 하고 미국에 달래서 겨우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남경필은 자주국방 시작은 전작권 한수. 이 인간은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안희정은 전작권 한수. 안희정이 뭐 사드에 뭐 온 거네요. 똑같습니다. 안철수 전작권 한수는 시기상조다. 안철수는 그나마 정신을 조금 차렸습니다. 자, 이 전작권 문제요. 민족 자부시민이 뭐 민족 정체성이니 예? 뭐 민족주의니 뭐 국가적 무슨 뭐 자존심이니 웃기는 소리 자존심이 밥 처먹여 줍니까? 대선 주자들은요. 전작권 한수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가? 자주국방 국민들한테 쇼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지금 전투력이 막을 수 있는가? 재래식 무기끼리 붙어도 나는 한국이 북한한테
보름이면 끝나버린다 봅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인디애나 존스 보면 무슨 중동에 칼잡이가 칼 휘두르니까 하리슨 포드가 권총 한 방으로 땅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자, 이것도요, 미국이 MD 하자고 하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한마디로 우리는 낮은 층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우리 자체의 요격망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난 10년 전부터 이걸 하겠다 했죠. DJ 정부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가 있는데,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에 이 마지막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 방어하는 이 고도가 60km 이하입니다. 고도 60km요. 자, 현재의 KAMD로는 사드보다 더 높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일본이 있죠. SM3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드가 페이트리엇이 60, 사드가 150 고도, SM-3는 250에서 500km입니다. 자, 그런데 이 KAMD 주장을 할 때 미국이 MD를 가지고 한국을 끌어내어서 일본하고 같이 미사일 방어를 하려다니까 여기 안 들어가려고. DJ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자, 우리는 북한의 현재 가진 미사일 수준으로는 이 KAMD로 낮은 부분에 우리 스스로가 막는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어쩌고 해서 2023년까지 한다 이건데요. 그 이후에 북한이 노동, 무수단, SLBM, 그 다음에 또 고각발사, ICBM 다 성공해 버렸습니다. 이제 과거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 그 다음에 스커드 ER 수준은 의미도 없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뭐 2차 대전 때 쓰는 무기 정도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북한은 미사일 부분이나 핵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21세기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북한이 2차 대전 때 쏘는 기관총이나 막는 방패를 하겠다고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KAMD가 아니라 KBMD,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미사일을 막는 것은 정보 시스템과 한마디로 그걸 요격 시스템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 시스템이나 요격 시스템으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저 만난 군인 장성 거의 전부가 이야기를 했고,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자 쇼다. 돈만 수조 원을 써대면서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막으려다라는 부분을 말을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미국, 일본, 한국이 각기 이지스함이니 잠수함을 적발하는 초계기니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기능을 합쳐서 한 개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그렇게 외환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따로 해서는요, 미사일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어요.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 앞바다를 힐젓고 다니는 부분은 모래밭에서 한마디로 바늘 찾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 대선 후보 나오는 사람 미사일 방어 들어가겠다고 해야 되고요. 지금 야당의 후보 전원은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성공단, 전자권, MD 이런 문제를 거론도 못하고 있어요. 보수 정권이라는 게. 저는 박근혜 정부요, 정말로 잘못했고, 이명박 정부도요, 보수 정권으로서 자격 미달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MD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까? 저는 보수 후보들이요, 전자권, MD, 사드, 개성공단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걸로요, 끝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30년간 말을 못하도록 해서 국민투표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면요, 그건 그냥 나라 문 닫읍시다.